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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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즘 날씨가 아주 선선합니다. 가을이에요. 천고마비의 계절, 저의 계절이죠. 예, 천고 나비의 계절입니다. 천고 하늘은 나비. 높고 나는 살찐다. 그렇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해가지고 약간 좀 감기 걸릴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도 좀 요즘은 들더라고요. 겉옷 꼭 챙겨야 돼요, 진짜.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늘이 맑고 청명한데 집콕. 입국해야 되고. 예, 또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절기에는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감염에 더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아프면은 괜히 더 서러울 수 있거든요. 아프지 않게 몸 면역력 여러분 잘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박한 벙커 문 열어볼게요. 시민을 구할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WHO에서는 2007년부터 빛공해라 이르는 것은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지정을 아예 했어요. 빛공해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까?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3만 건이 넘어요. 세상에. TV나 조명을 그냥 켜놓고 자는 경우. 오, 제가 얼마나 수면 박탈에 시달렸겠습니까? 자, 근데 이 독일에서 공중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조명이 파랗대요. 이게 이 으스스한 파란색 조명 색깔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은하수를 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오늘의 주제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자, 이 주제만큼 한국을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데요. 최근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한국을 생각해보면 야경, 24시간 밤문화 참 상징적이었단 말이죠. 네. 말 그대로 잠들지 않았었다. 이 말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굉장히 어울립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살 때는 새벽 2시 이후로는 술을 못 팔아요. 주법이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 한국 데려왔더니 와,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러게요. 불고기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 24시간 밤 문화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번화가에도 사람 많이 없고 네. 다들 이제 집에서 OTT 서비스 보시면서 스트리밍 보시면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잠은 아직도 못 드네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놀러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밤에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또 맞아. 밝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산이나 아니면 좀 높은 타워의 전망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야경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야경이 예쁜 이유가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건물들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면서 멀리서 보면 예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밤거리 그리고 도시의 밤의 상징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그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등? 가로등. 네, 가로등 맞습니다. 가로등. 근데 가로등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가로등이요? 네, 네덜란드에서 17세기부터 가로등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좀 공교롭게도 처음 가로등을 고안해가지고 설치한 사람은 얀반데르 헤이덴이라고 하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화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체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랜턴을 42m마다 배치를 해서 당시에 17세기 암스테르담 거리에 밤을 밝혔다고 해요. 진짜 가로등이네요. 진짜 그냥 가로등인데. 네, 그리고 그 기름 랜턴이 150년간 지속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도대체 전구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전구. 야, 여기서 보통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 하면 네. 에디슨. 에디슨. 우리 과학요적 에디슨이라고 에디슨.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전구 속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필라멘트,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필라멘트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고요. 전구 자체는 1802년에
험프리 데이비라는 발명가가 발명을 했다고 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네. 들어봐요. 이 근데 사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을 잘 거예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 전구를 많을 거예요. 발명한 사람은 1802년에 험프리 데이비. 그리고 그 전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상용화시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는 발명가인 겁니다. 이야. 제가 듣기로는 에디슨 씨가 뭐 전기를 발명한 것도 아니고 전구를 발명한 것도 아니고 그럼 에디슨 씨는 한 게 뭐예요? 전구하면 에디슨, 전기하면 에디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명한 걸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해서 상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사업자였네요. 네, 사업자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실은 정말 저도 몰랐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과학 TMI를 하나 우리 강양구 기자님께서 방출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알아볼게요. 국내 조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요거는 제가 압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 많이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서 요건 좀 제가 아는데요. 요게 이게 1887년에 고종의 그 주도하에 경복궁에 있는 건천궁이라는 곳에서 조선 최초의 전구가 점등이 되었고요. 이 전구를 조선에 깔아준 사람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에디슨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에디슨이 확실히 맞나요? 네, 에디슨 맞습니다. 어허. 이제 고종이 이제 최초의 서양 사절단인 보빙사를 미국으로 파견을 했는데요. 이 보빙사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밤에 불을 밝힌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거예요. 오. 자,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거 우리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에디슨에게 친필로 친필로요? 네, 친필로 영어로요? 아마도 중간에 영어로 통역을 했겠죠. 누군가 번역을 친필로. 했겠죠. 친필로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너희 회사에 전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어요. 자, 당연히 에디슨은 사업가였잖아요. 그쵸. 네네. 이거 조선도 먹을 기회네. 이야. 아이고, 좋은 기회인데. 네, 라고 생각해서 최초의 우리나라에 그 전구를 설치한 회사가 바로 에디슨이 경영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아. 대박이다. 시도는 좋았으나 제대로 항상 불이 밝진 않았고요. 아. 제 마음대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해서 이건 마치 건달 심보 같구나.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건달불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아, 건달불. 그리고 좀 골칫덩어리였겠네요. 골칫거리예요. 이거 뭐 고객센터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그렇죠. 에디슨 이거 뭐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켜주고 싶을 때 켜주고 꺼주고 싶을 때 꺼주고. 그러면 그 갑에 마시면서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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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냥 횃불 킬 걸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전구가 보급이 되면서 인류의 활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야근도 많아졌죠. 그렇죠. 밤도 이제 나처럼 이제 계속 밝으니까 저도 잠 안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에 불을 끄더라도 뭐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라던가 핸드폰 빛이라던가 뭐 이렇게 잠 못 들게 하는 빛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신 오늘의 지정 생존자 소민아 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시고 이쪽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신과 전문의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 중이고요. 대한수면의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새내기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먼저.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초보 방송 새내기를 위한 박수였고요. 대한수면의학회에 몸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회인 건가요? 대한수면의학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수면의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수면 질환과 그 치료법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회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대표적인 잠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잠부족 국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그래요? OECD 데이터를 놓고 보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의 평균 성인들의 수면 시간이 한 8시간 20분? 뭐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몇 시간일까요? 그래도 한 7시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10시간씩 자거든요. 6시간? 7시간 19분 정도. 7시간 제가 19분. 정답이에요. 거의 1시간 정도가 적네요. 세계 표준에 비해서. 꼴찌예요. 꼴찌예요? 19개 국가 중에 꼴찌예요. 꼴찌예요? 아니, OECD 지표는 항상 꼴찌 아니면 1등이에요. 잠 못 자는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이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이요? 아니, 현대인들이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빛공해.
빛공해. 이 빛공해라는 말도 사실 근자에 등장한 신조어긴 한데 집 밖에 외부의 빛공해도 되게 있고 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집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외부의 빛공해는 좀 영향을 덜 받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손엔 뭐가 있죠? 스마트폰. 휴대전화. 네. 특히 스마트폰을 봤을 때 뇌가 인지한 빛이랑 저희가 그냥 책을 읽을 때 인지한 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칠판에 누가 쓴 걸 보거나 하면은 거기에 반사된 빛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빛을 직접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가 받게 되는 빛의 영향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조명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눈에다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건강하게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빛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촛불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촛불입니다. 뭐 그동안 좀 무시무시한 키워드가 나와서 예.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약간은 소박한 느낌의 키워드였습니다. 촛불.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과한 빛 때문에 빛공해가 생겼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놨을 때 그것이 공해로 느껴지는지 빛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촛불이라고 합니다. 촛불 한 개의 빛을 1m 떨어진 곳에서 네. 측정한 밝기를 대략 1럭스라고 부르거든요. LUX, 럭스. 네. 그래서 이제 럭스는 밝은 정도를 말하는 조명도에 대한 단위고요. 보통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실내 조명 같은 경우는 대략 300에서 1000럭스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300개에서 1000개를 켰다. 뭐 요 정도 밝기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니, 제 집에서 전구 바꿀 때마다 전구에 막 럭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여기 촛불의 단위다. 촛불의 단위. 그랬구나. 그게 약간 좀 마력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말이 한 마리가 몇 힘을 두 마리가 걷는 럭스는 촛불 하나. 이거 알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밝아야 공해가 되는 건가요? 생소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5록스 이상이면 빛공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촛불 25개의 밝기 이상이 밤에 지속적으로 주변에 노출이 되면 그걸 빛공해로 간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의 경우에는 약간 더 기준이 더 엄격할 것 아니에요. 주택가는 10럭스. 10럭스요. 그러면 이제 10럭스 이상이면은 이게 공해로 치니까 10 미만. 그러니까 촛불 9개까지는 공해로 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촛불 9개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보다 밝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밝죠. 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기준인 건지 해외 기준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내 조명의 기준을 갖다가 특히 주거지를 했을 때는 3럭스 정도. 3럭스요? 네. 차이가 많네요. 3분의 1이죠. 근데 독일은 1럭스. 1럭스? 촛불 하나. 저는 독일에 가면 그냥 빛공해겠네요. 네. 어머들 눈부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방송에서 자기 때문이래. 3만 명을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얼른 수습할게요. 예.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빛공해 민원만 3만 건이 넘어요. 진짜 죄송해요. 네. 그죠? 빗서형이요. 빗서형 때문이에요, 이게 다. 이게 수습이 안 되는데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6년에 이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위성 사진을 측정을 했어요. 이게 위성 사진 보면은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사진들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한국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의 91%나 달한대요. 그런데 그게 조사국가 여러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95.9%에 이어서 2위에 올랐어요. 또 다른 하나는 빛공해에 노출된 면적을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은 국토의 89.4%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탈리아 90.3%에 이어서 또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산지가 몇 %인데. 산 올라가잖아요. 산도 밝아. 아 세상에 그죠? 진짜 심각한 맞아요. 수준이네. 산도 밝아요, 네.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은하수를 책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책이나 동화에 은하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은하수를 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밤이 없어지는 이런 폐해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그나저나 이제 밤에 밝아서 생기는 피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아무래도 이 수면 방해겠죠. 빛공해로 인한 민원 중에서 수면 방해가 63% 가장 많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실제로 잠을 자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이제 생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비추는 우리 속에서 24주 동안 생활한 생쥐의 생체 시계는 자연 상태 24시간이 아니라 25.5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골밀도가 감소하고 뼈를 지탱해주는 골격근에도 변화가 생겼고요. 체내 곳곳에 만성 염증이 생겼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질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 빛이 있으면 잠을 깊게 못 자는 뭐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호르몬이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유도 혹은 수면 촉진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면과 기상의 사이클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오는 신호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흔히 혈압도 조금 더 낮아지고 체온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잘 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 현상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바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이 멜라토닌의 분비와 관련돼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하버드 의대 안에 여러 이제 병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브리건 병원이라는 여성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연구팀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한 그룹은 밝은 빛을 쬐고요. 다른 한 그룹은 어스름한 빛, 우리가 실제로 저녁 때 되면 해가 어스름해지잖아요. 그렇게 두 그룹을 서로 다르게 빛의 세기를 달리해서 노출을 시킨 거예요. 밝은 빛에 노출된 그룹에서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고 분비된 멜라토닌의 양도 불을 어스름하게 켜놨던 사람들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을 안 자고 버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영주 씨 전문이잖아요. 제가 따져봤는데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 씨가 무려 1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요? 네. 10대한테 안 좋은데.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근데 해본 거예요, 자기가. 근데 11일 동안 안 자고 버텼는데 근데 3일째 되던 날 거리의 간판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6일째 되던 날 자신의 몸의 근육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잠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뇌에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잠을 잘 때 어떠한 것들을 기억으로 남겨두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지 이런 뇌의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노폐물이 뇌에 그냥 쌓여 있는 상태, 쉬지를 못하니까. 터지기 직전까지. 11일 동안 내가 엉망진창이 된 상태. 그렇죠. 왜냐하면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내가 제거해야 될 어떠한 제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쓰레기로 가득 찬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이 실험이나 연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나 위인들은 이 밤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데 달리지 마라. 서 있을 수 있는데 걷지 마라. 앉을 수 있는데 서지 마라. 누울 수 있는데 앉지 마라. 잠들 수 있는데 그냥 누워있지 말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잠을 많이 자라. 잘 때 자라. 이야. 잘 때 자라. 앞으로 제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네요. 예. 그리고 또 세계적인 부자들이죠. 부자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오프라 윈프리까지 꼭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이야. 다시 이제 빛 공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질 낮은 수면은 우리 몸에 또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나요? WHO에서는 2007년부터
빛공해라 이런 것은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지정을 아예 했어요. 2007년이면 벌써 13년 전이잖아요. 빛공해가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습니까? WHO에서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이은실 교수 연구팀의 연구인데 전국 각 지역의 빛공해 수준을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의 유방암 환자 수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빛공해 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유방암의 유병률이 최대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국립환경보건과학원 연구 같은 거를 보면은 일반 여성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TV나 조명을 그냥 켜놓고 자는 경우, 그러니까 왜 TV 보시다가 막 그냥 주무시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체중이 는답니다. 오. 제가 얼마나 수면 박탈에 시달렸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깨 있으면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에너지가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식욕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분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수면 박탈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섭취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과제가 적게 먹는 거고 또 운동 많이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꿀잠, 잠 잘 자는 거 중요하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는 잠꾸러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진짜였네요. 그렇죠. 진짜요? 잠깐만요. 졸려가지고 좀 쉬었다가 일어나세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블루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 블루. 블루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1회 때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용주 씨랑 제가 블루톤으로 옷을 또 그렇네요. 네,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괜히 또 엮어주시네요. 기분이 블루블루하네요. 영어로 블루라고 하면 우울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빛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루라이트. 진짜 블루네요. 네, 정말 색깔 블루. 모든 빛의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빛의 주파수.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할 경우에는 파란 빛깔의 불빛은 380에서 5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주파수의 빛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인지하게 돼 있어요. 보통 요 파장의 빛이 TV나 컴퓨터,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랑 LED 조명 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대부분 다 이 블루 파장의 블루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비교적 짧고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옛날에는 피부과에서 이제 여드름 치료 같은 걸 할 때도 블루라이트를 비추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네네. 실제로 최근에 그 뭐 LED 마스크 이런 거에도 블루 파장 막 그런 게 다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밖에 잘 못 나가니까 맨날 뭐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래가지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이거 못 나가 이렇게 자거든요. 하루 종일 얘랑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요 안에서 이렇게 나쁜 빛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네이처 신경과학 2020년 7월월에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중국 연구진의 실험 결과가 논문으로 실렸는데요. 원래 쥐들은 밤에 활발하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을 12시간, 12시간, 낮, 밤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밤에 블루라이트를 2시간 정도 쥐들에게 쬐었어요. 블루라이트를 쬐자마자 쥐들이 행동이 잠잠해진 거예요. 오. 그러다가 블루라이트를 끄니까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와. 블루라이트를 키니까 얘들이 낮은 줄 착각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과는 좀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쥐는 빛이 있으면은 자고 빛이 없으면은 그때서야 움직이도록 몸에 생체 시계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밤에 블루라이트를 쬐니까 낮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켠 다음에 한 3주 정도 시간을 보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뜨렸는데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설탕물 그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쵸. 쥐들이 설탕물을 좋아해도 별로 반응이 둔하고요. 의욕이 없어졌나 보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 쥐를 갖다 물에 빨아들여서 이렇게 살려고 뻐둥뻐둥 되는 이런 반응을 보는 게 쥐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 실험으로 우울증을 평가할 적에 그런 모델을 써서 연구를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일상 속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낮과 밤에 각각 보는 파란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파란빛을 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밤에 이 파란빛이 오게 되면 내가 마치 인간의 경우는 자야 될 때 들어오는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쥐의 경우는 정반대였던 거죠. 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빛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될 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때 보지 말아야 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라이트가 타이밍에 따라서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블루라이트라는 게 정상적으로 햇볕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고. 근데 이런 빛들이 모자란 경우에는 오히려 빛을 쬐줌으로 인해서 기분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불면증이라면 잠을 자는데도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국제학술지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에도 보면 아까 이제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빛의 다양한 스펙트럼. 여기에서 그런 빨간 빛보다는 이렇게 파란 빛 쪽이 계절성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더 좋다, 더 크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해서만 기사를 통해서나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는데 오늘은 또 의외로 이 블루라이트가 좋은 점도 있다 이런 걸 또 배워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쬐을 때 쬐느냐 아니면 쬐지 않아야 될 때 쬐느냐. 네. 그러니까 이 빛공해는 비교적 최근에 인지가 된 공해이기 때문에 빛공해와 건강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서 블루라이트가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블루라이트가 낄끼빠빠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블루라이트도 TPO에 맞게. 와, 오랜만에 또 명언 또 해주시네요. 예. 네, 그게 생각이 안 났어. 네, 블루라이트도 낄끼빠빠를 해야 된다. 예. 근데 블루라이트 관련해서 좀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 저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시력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확실히 스마트폰 보면서 시력이 많이 저하된 거를 느끼거든요. 일단 저는 느낍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 안과 의사들은 또 이런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은 일단 화면이 작고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손에 들고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가까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각의 모양체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눈의 피로도가 커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시력에도 저하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또 일부 안과 의사들의 견해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행위가 눈 건강을 해칠 수는 있지만 이게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안과 의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 기자님 진짜 안과 의사 같았어요. 저 자막 넣어주세요. 안과 의사 네, 아닙니다. 안과 의사 이거 CG까지 딱 넣어서 안과 의사 빙의. 제가 이 논쟁은 그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블루라이트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낮에는 블루라이트가 많이 존재하고요, 자연에도. 밤에는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 존재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밝게 보게 되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그럴 되니까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뇌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적당한 정도로 스마트폰 보다가 밤이 되면 그냥 멀리하고 끄고 우리가 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면 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 가디언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야간 모드의 스위치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에 전원을 끄는 거다. 스마트폰을 끄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없는데요. 거울 보고 자야겠네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거울 보고 자야겠어요. 아니 너무 빛나서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아, 콧공이지? 아이고. 자, 빛 조명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조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 박사님 같은 경우 요즘 좀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노를 열심히 저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하실 때 그 터널, 도로 같은 데서 주황색 조명 기억하시죠? 네, 터널 조명 많이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터널 조명이 대부분 주황색입니다. 네. 이 침침한 조명색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도와준다라고 하는데요. 터널에서 환기가 되지 않아서 매연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빛이 멀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주황색 빛을 쐬주면 빛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다른 색에 비해서 형체를 잘 보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신기하네요. 네, 잘 보려면 환하게 해.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터널에서 오히려 너무 밝은 조명을 비추게 되면은 눈부심 때문에 오히려 막 아마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밤에 야간 운전할 적에 저쪽에서 네. 너무 세게 오면 확 눈부셔갖고 예, 오히려 맞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야를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멀리까지 잘 보이는 빛이 주황색이라서 그 조명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명마다 또 의미가 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다른 것도 뭐 없을까요? 예, 또 있습니다. 신박타임 계속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독일 이야기인데요. 독일에 다녀와 보신 분은 이미 계시죠?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예,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근데 독일에서 화장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갔죠. 아, 그래요? 독일에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잠깐만요. 질문이 신박하네요. 독일에서 화장실 안 가보셨겠어요? 안 가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박한 질문이네요. 네. 자, 근데 이 독일에서 공중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조명이 파랗대요. 이게 이 으스스한 파란색 조명 색깔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 내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 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맥에다가 주사를 놓는데 이야. 이 파란색 조명이 있으면 정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독일 화장실에서는 파란색 조명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더 적절한 조명이 있었네요. 자, 용주 씨가 준비한 막간 신박 타임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영마리입니다. 영말이요? 영말이. 자, 다음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키워드가 영말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감이 안 오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말이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 왜 또 무서운 말씀이세요? 왠지 무섭죠. 예. 네. 영말이. 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동물 이야기인 것 같죠?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공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지구에서는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공해가 늘어나면 당연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피해를 주는데요. 예. 대표적인 예로 여름철에 그렇게 울어대는 매미가 빛공해의 피해자들입니다. 매미가 피해자예요. 제가 매미 소음공해의 피해자인데요? 근데 원래 매미는 밤에 울지 않는데요. 엄청 울던데. 밤에 울지 않는데 빛공해가 너무 심해서 매미들이 밤을 낮이라고 인식하면서 걔네들도 울지 않아야 될 때를 모르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매미 보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원망했잖아요. 쟤는 그렇죠. 왜 이렇게 밤에도 우나.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때문이야. 맞아요. 미안해라.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그 영말이라는 주제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니모를 찾아서 아시나요? 제 아들이 예, 되게 알죠. 좋아하는 네.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나오는 물고기가 흰동갈이에요. 예. 클라운피쉬요. 네. 오. 네. 제가 좀 물고기 좀 많이 압니다. 어유 네. 뜻밖의 정말 과학방송. 네. 그래서 그 흰동가리를 대상으로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의 해양 생태학자 에밀리 포버트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12시간, 12시간 낮과 밤이 있는 그룹이었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물에다가 인공 조명을 비춰서 빛공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빛공해를 경험했던 그룹에서는 영마리. 그러니까 산란과 수정, 부화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마리도 새끼가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의 주제가 영마리가 되었습니다. 네. 와, 이건 너무 끔찍하네요. 자, 제가 더 끔찍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카리브해의 관광지로 유명한 토바고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은 큰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이가 예. 알을 낳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면 어미 거북이들이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새끼 거북이가 깨잖아요. 예. 그러면 새끼 거북이가 별빛이나 달빛이 이정표가 되어서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 관광지다 보니까 빛공해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나아가야 될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클럽으로 태어나자마자 네, 클럽으로 향하는 거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근데 클럽으로 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까마귀라던가 갈매기라던가 아니면은 차에 치여서 죽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밤에 생기게 되는 빛공해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사실 빛공해가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빛공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같은 데 비춰서 생기는 빛의 반사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반사. 네. 반사. 아니, 그 예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반대쪽의 아파트에 그 통유리에서 반사된 빛이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피해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맞섰지만은 2013년에 법원이 결국에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부경대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초고층 건물 유리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예.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까 실험을 네. 해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햇볕이 잘 비치는 날, 그 햇볕에 반사된 곳의 온도가 그늘의 온도와 비교해서 무려 37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 37도가 그 아니고 37도가 우리 더 몸의 높았다. 온도인 37도가 아니라요. 네. 플러스 37. 그러니까 이 표면의 온도보다 37도가 더 높은 온도 와. 차이를 유발했다고 와, 합니다. 빛반사 문제도 정말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국내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햇빛을 배달하는 복지 정책도 생겼다고 해요. 아니 배달을 하다 결국엔 햇빛까지 배달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새벽 배송인가요? 뭔가요? 네, 장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반지하나 주변 건물 때문에 햇볕을 못 받는 곳에 햇볕을 배달하기 위해서 주변에 햇볕이 잘 드는 건물의 옥상에 특수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햇빛을 배달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중요한 게 계속해서 햇볕을 못 받게 되면 곰팡이도 생겨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적당량의 햇볕을 쬐는 건 중요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는 아예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낮에 공급받아야 될 블루라이트를 공급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문제니까. 빛이 너무 지나치지도 넘치지도 않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신박 키트 열어보러 가볼까요? 자, 정말 뭐 어느 노래 가사처럼 화려한 조명이 이 감싸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그 속에서 현명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템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박한 생존 키트. 오늘은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일단 요거부터 꺼내볼게요. 굉장히 화려한 걸 누가 가져오셨어요? 이거 조명이잖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조명인데. 이거 제가 너무 가져온 일차원적이네요. 루돌프 코 꺼내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는 용주 씨가 좋아하는 파리파리 할 때 이런 조명 많이 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파리파리 할 때 트는 조명보다 네. 조금 더 어두운, 켜보시게 되면 약간 검붉은색의 조명인데요.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사실 푸른 계통의 빛이나 너무 밝은 빛보다는 약간 검붉은, 약간 따뜻한 조명을 비출 때 잠이 더 잘 온다고 합니다. 네. 빛의 온도로 말하게 되면 숙면을 하기 위해서 침실을 약 이제 3000 켈빈 이하의 빛의 온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럭스로 시작해서 지금 온도로 끝납니다, 켈빈. 네. 근데 이때 빛의 밝기를 낮춰줘서 좀 따뜻한 검붉은색으로 해주면 우리 뇌가 밤으로 인식하고 잠이 잘 오고 또 멜라토닌 분비도 잘 돼서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아니, 보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어디 뭐 펜션 같은 데 놀러 갔었는데 그 펜션에 불을 끄니까 조명이 이런 약간 벌건 빛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펜션에서 네. 검붉은 빛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그 예, 당시에.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나 이 펜션의 주인이 애국자인가 출산율 높이려고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검붉은 이런 게 이유가 있었네요. 펜션. 예. 예, 검붉은 네. 빛.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생존템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가져왔어요. 매번 네, 그림을. 제가 가로등을 뽑아올 수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가로등을 뽑아올 수는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른바 이제 스마트 가로등인데요. 뭐가 제가 많이 복잡한데? 네,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스마트해지려고 굉장히 그림만 노력해주고 가져오면 있습니다. 스마트해지는군요. 네, 스마트 가로등을 가지고 왔는데 이 스마트 가로등은 주변의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포착해서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혹은 주변에 인기척이 있으면은 켜지는 가로등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가로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이 CCTV도 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 또 이거랑 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면은 위급 상황에 자동으로 뭐 경찰에 신고까지 되는 뭐 이런 기능까지 있다고 네, 하니까 그런 방범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나 경남 창원시나 대전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뭐 네. 가로등까지 이렇게 스마트해지는 시대니까 저도 이제 기계에 뒤처지지 않게 계속해서 스마트하게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존템 알아볼게요. 자, 다음 생존템은
향초. 예, 접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향 너무 좋다. 아이고, 또 오늘 주제가 이 잠들지 않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공해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 아로마 향초를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펜션에서 갖고 왔어요? 아유,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갖고 왔어요. 우리 집 펜션 아니요. 근데 저도 빨간 펜션에서 아니요. 거기서는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요. 뭐 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어쨌거나 저도 잠 안 올 때면은 딴 게 아니라 이 향초를 켜놓고 이렇게 스멜을 맡으면서 이렇게 자곤 하는데 잠이 꽤 잘 옵니다. 네,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우리 몸의 오감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뇌에 신호를 보내는 곳이 후각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 맡다가 오랫동안 같은 냄새 맡으면 또 안 나게 되는 것도 이게 이제 후각세포의 경우는 빠르게 적응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이렇게 길 가다가 익숙한 향기 나면 전 여친 뭐 이런 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낯선 남자에게 그죠. 이 후각세포가 인간의 기억과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걸 거꾸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냄새 그리고 나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냄새로 우리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릴렉스하게 하는데 어떤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향초에는 합성 향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합성 향료를 불을 켜고 태우다 보면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나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먼지가 실내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오랜 시간 향초를 태우는 것은 실내 공기를 굉장히 안 좋게 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템을 살펴봐야 될 텐데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리 소미나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신 어떤 걸? 생존템이거든요. 한자, 나무목. 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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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을 준비해 오셨나 봐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흘 굶어서 담을 못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네. 결국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깜빡이라도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밤도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잠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를 휴식에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이라는 것은 오히려 조금 차치하고 그 쉰다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내려앉고 편안해지면서 일어나 보면은 아침이네 이렇게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네,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누나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저는 지금 막 졸려요. 아니 지금 쉬면 안 되고. 네. 자, 생존을 위한 신박한 아이템 오늘도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편리함을 위해서 발명한 조명이 이제는 우리와 생태계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소미나 교수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일단은 새내기로서 이제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잘 끌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쫓아내진 않아요, 저희가. 네네네. 오늘 이제 두 박사님이나 기자님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빛과 잠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저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야말로 우리 교수님 모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또 방송 새내기셨으니까. 예, 선풍적인 데뷔전이었어요. 네, 예. 조명도 끄고 스마트폰도 끄고 눈과 몸을 위해 밤에는 빛에서 멀어지기 차근차근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구하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